네, 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스 시사진단 10부작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항을 이전하면 관문공항이 될 수 있나,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도 홍진규 논설주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문공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관문공항이 뭔지, 또 그 반대 개념으로 또 하위 개념일 수 있죠. 거점공항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중추공항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행정 명칭상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명칭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뭐 부를 수가 없고요. 그럼 뭐 명칭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추공항이라 그럽니다. 중추공항이라 해서 이거는 인천공항밖에 없죠. 네. 그걸 중추공항이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관문공항 하는 게 네. 결국은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문공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점공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점공항은 수도권, 뭐 예를 들어서 호남권, 영남권, 뭐 제주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공항을 거점공항이라 그럽니다. 중추공항은 그러면 국가적인 그렇죠. 관념이고. 관문이 되는 그런 그렇죠. 공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도 울진공항이 있고 예천공항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울릉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공항들은 일반 공항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크게 요즘 와서 잘못 이 행정관서나 언론에서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공항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나 언론에서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그게 공인된 명칭이라 해야 되는데, 통합신공항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대구공항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대구공항 이전이 공식 명칭이고 정식 명칭인데, 통합신공항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식 수정해 보여요. 명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네, 군공항 그렇죠. 이전 사업이죠. 네. 그 전에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미주 유럽 노선도 취향 한 3.2km 이상의 활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뭐 대대적으로 광고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자식한테 차를 한꺼번에 2대 사주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상 중추공항, 즉 관문공항급의 공항을 이 남부 지역에 2군데를 동시에 짓는다 하는 게 가능한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2개가 맞기는 맞습니까?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원래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안이 있었고, 대구공항을 이전해서 통합신공항을 만들겠다, 가덕도공항을 만들겠다, 김해공항은 없애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복잡하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부터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일반 버스 정류장도 과거에는 화물터미널 여객하고 화물이 같이 뒤섞여서 그냥 무슨 뭐 터미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공항도 인천공항 하나를 가지고 물류와 여객이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한 20-30년 전부터 물류공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공항의,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권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공항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경쟁적으로 막 이게 니도 짓다, 뭐 여기도 지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가장 최근에 2016년도에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공항, 그다음에 밀양공항 3개가 경합을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정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가덕도공항으로 이게 뭐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항을 확정하기 전에 영남권 5개 단체장, 네.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네. 5개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각서를 썼어요. 그렇죠. 그때 사진도 찍고 이 있었죠.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따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의 김해공항으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총선에서 부산시장 오거돈 시정부터 시작해서 김해공항 안 된다, 가덕도를 해야 된다 해서 네, 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니까 갑자기 가덕도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국가가 다 결정해놓은 일을 네.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서 몇 개의 단체장이 그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절차도 없이 가덕도로 옮겨갑니까? 원래 가덕도는 평점에서 제일 꼴찌를 했던 데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아예 무효를 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가장 옮기기 결정하기 어려운 가점이 제일 낮은 가덕도를 결정했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오거돈 시장 일가 가덕도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도가 되어서 좀 시끄럽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남 지역에 가덕도도 공항을 건설하고 대구도 공항을 건설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냐, 재정 능력이 되냐. 또 그 많은 물동량이든 승객, 여객의 수요가 네. 그 정도가 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또 최근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특별법이 안 되면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그 현재의 대구공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무슨 공항이 마을 버스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고 외곽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관문공항, 뭐 화물공항, 그리고 외곽지 이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방금 하신 이야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국가의 경영 체계라든가 국가 네. 전반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네. 뭐냐면은 과연 관문공항급의 공항을 예. 영남에 2개나 둘 능력이 되는지 수요가 되는지 판단을 네. 하고 여기다 짓자 저기다 짓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시적인 어떤 그런 안목은 없이 그냥 우리 유권자 우리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겠다라고 그냥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냉철하게 지금 판단해 볼 시기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도 사실은 그런 것인데 이 공항의 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주민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밀양공항 실패에 따른 돌파구로서의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더 강하게 추진이 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공항 문제에서 아주 좋은 교훈이 있는데요. 네. 2015년 7월 달에 세계적으로 언론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스페인의 네. 사우다드 레알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게 네. 왜 뉴스에 나왔냐? 스페인에서 그 공항이 팔렸는데요. 네. 중국에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50만 원에 팔렸어요. 1,250만 원에 팔렸어요. 네, 네. 그거를 짓는 데는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그 공항은 4km짜리 활주로에 네. A380급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항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래 팔렸냐? 이 스페인은 다 아시다시피 마드리드 공항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관문 공항이죠. 그 지금 그 사우다드 레알 공항은 마드리드 공항에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멋지게 지어놓고 2년이 넘도록
항공사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선을 한 번 국제선을 띄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넘도록 관리비만 다 쏟아붓고 적자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네. 운영을 못해서 이게 이제 이 매각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만약에 가덕도도 짓고 대구공항도 짓는다면은 이 2시간 거리에 만약에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가덕도도 공항을 짓고 대구도 공항을 지어서 손님 유치를 그대로 하고 물동량을 유치를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여기에 공항을 지으면은 인천공항에 취항은 안 하고요. 우리 대구공항으로 취항을 하겠다는 뭐 양해각서든 네. 합의서든 네. 뭐 MOU든 뭐라도 하나 받아오고 하면은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냥 아니 항공사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울진공항을 김중근 씨가 비서실장 할 때 지어놓고 한 번도 여객기를 띄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울진공항은 뭐냐면은 경비행기 훈련장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예. 실습장.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짓는다 말만 하지 외국 항공사가 여기에 취항하겠다는 양해각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항공사를 뛰어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공항만 지으면은 무조건 날라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공항 계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에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해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죠. 말씀을 하고 홍준표 계시는 거죠? 시장도 대통령까지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도를 놓고 거시적으로 봐서 이게 과연 관문공항이 가덕도도 짓고 대구도 공항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재정 상황인지 또 물동량이나 여객이 그 정도 여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또 있을 수 있지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덕도를 짓든가 말든가 우리는 대구공항을 해야 되겠다? 대구공항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가덕도는 아니다. 가곡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든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가덕도도 짓고 대구공항도 짓자? 이거는 지금 저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는가 뭐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공항 이전하면 관문공항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로 우리 홍진규 논설주간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